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마련한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노인 일자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실제로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5가지 노인 일자리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비 걱정과 외로움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같은 나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보 부족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만 해도 연간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참여자 만족도도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분들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정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임님은 68세로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만 있는 생활이 답답하고 무료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경제적 부담도 느끼고 계셨죠. 그분은 처음에 몇 군데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보셨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셨습니다.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만 구하는구나 하고 포기한 채로 3년을 그냥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안내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그분의 교육 경력을 살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짧은 교육 과정을 거쳐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돌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군요.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주는데 정말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지내느라 우울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월 6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박정임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필요한 건 정보를 알고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닫힌 문이 아니라 정보 부족 때문에 놓친 문이었던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주지 근처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식 사이트를 검색해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무료하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적은 수입이라도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공공형 일자리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사회공헌 활동과 소득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보수도 크지 않지만 사회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주 3회 1일 3시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급여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순수한 추가 소득이 됩니다. 더욱이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도 넓힐 수 있어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상호님은 72세로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오래 해오셨던 터라 은퇴 후에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무료함과 우울감이 점점 커져갔고 부인과도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공공형 일자리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망설였지만 부인의 권유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노케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홀몸으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도움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김상호님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내가 남을 도울 만한 사람인가 하는 자신감 부족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85세 할머니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겨드리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려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혈압을 재어드리고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며칠씩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김상호님이 오시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내며 정말 좋아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제가 오기만 기다리신다는 걸 알고 나니 저도 더 성실하게 활동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6개월 정도 활동하면서 김상호님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월 27만 원의 활동비는 비록 크지 않지만 용돈 정도는 충분해서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덜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공공형 일자리는 이처럼 봉사와 보람을 함께 얻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노노케어 외에도 공공시설 봉사, 경험 전수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 본인의 관심사와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연령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입보다는 보람과 사회적 기여의 가치를 두고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력과 경험을 아직 써먹을 수 있을까? 은퇴 후 이런 아쉬움과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더 이상 활용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답답하고 아깝기도 하시겠죠? 어디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도 드실 테고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다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형보다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보수도 높아져서 더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월 71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주 4회, 1일 4시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려면 짧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교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교육 내용도 어렵지 않고 대부분 실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미정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정님은 66세로 20년 nen게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 자체는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시니어 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도우미 일자리였는데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미정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간단한 면접과 함께 2주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동 발달과 안전관리, 응급처치, 의사소통 방법 등이었는데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교육생들보다 훨씬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실제 활동은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 20명 정도를 담당 선생님과 함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윤미정님의 주요 역할은 아이들의 식사와 낮잠 시간을 돕고 간단한 상처 치료나 약 복용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경력 덕분에 아이가 열이 날 때나 배가 아플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담당 교사들로부터도 많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의 관리나 만성질환이 있는 아이들의 케어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윤미정님은 아이들과의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만 봐왔는데 여기서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과 함께하니까 저까지 덩달아 활기가 생겨요라고 하시더군요. 경제적으로도 월 71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걸 다시 깨닫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이처럼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최적의 기회입니다. 아동 돌봄 외에도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 본인의 경력과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종이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수행기관에 문의해서 직무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짧은 교육만 마치면 그동안의 경력과 능력을 사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큰 소득이 필요한데 나이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찾기 어렵겠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의료비나 자녀 지원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니까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을까 불안하고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바로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만큼 급여 수준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노인 일자리보다 수입이 높습니다. 경비, 주유, 운전, 시험감독, 매장 관리 등 선택할 수 있는 분야도 넓고 일부 일자리에서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수입도 가능합니다. 민간형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근무 조건을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풀타임이 어려우면 파트타임으로, 주 5일이 힘들면 주 3일이나 4일 근무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성실하고 경험 많은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달님은 63세로 대기업에서 30년간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긴 했지만 대학생인 막내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노후 자금을 생각하니 추가 수입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직 경력은 있어도 60대 중반의 나이에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업계의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감도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고용센터에서 시니어 대상 취업박람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취업박람회에 참석해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시니어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비원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담당자와 상담해보니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니라 아파트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영달님의 관리직 경험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과의 소통, 각종 민원 처리, 시설 관리 업체들과의 조율 등은 관리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면접에서도 나이와 경험이 이 일에 딱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업무를 시작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파트 전체를 점검하고 각종 배송물을 관리하며 입주민들의 크고 작은 문의사항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입주민들이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독거 어르신이 며칠 동안 신문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해서 확인해보니 집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담당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고 해요. 그때 최영달님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구나 하는 보람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월 230만 원의 급여와 함께 각종 수당까지 받으니 실질적으로는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전 직장의 절반 수준이긴 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가족들에게도 당당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최영달님에게는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졌고 정기적인 근무로 생활 리듬도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민간형 일자리는 이처럼 체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기회입니다. 다만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과 체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한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일자리의 급여 조건과 근무 시간을 꼼꼼히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정보는 많다고 하는데 정작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일자리 정보는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훨씬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 일자리를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고용24, 오로쿠, 벼룩시장, 그리고 각 지역의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별, 직종별로 세분화된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일자리만 골라볼 수도 있고 내 나이와 경력에 맞는 조건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여나 근무 시간 등의 정보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자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자님은 70세로 평생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게 되신 분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스스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문 광고나 동네 게시판에 구인 공고를 보고 몇 군데 전화해봤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찾는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자님은 처음에 컴퓨터로 뭘 하겠어? 나는 그런 건 몰라라며 거부했지만 아들의 설득으로 함께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은자님의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입력해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부 경력 우대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은자님에게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도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력은 없었지만 40년 넘게 가정에서 요리와 살림을 담당했던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들이 오랜 주부 경험이 아이들 급식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실제 업무를 시작해보니 이은자님의 주부 경력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하고 편식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음식을 흘리거나 실수했을 때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일하면서 이은자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는데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자들 못지않게 이 아이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매일 학교 가는 게 기대돼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온라인 일자리 찾기에 성공한 후 이은자님은 아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새로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편해요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분들이나 복지관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